양파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농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양파에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작용 기작에 따라서 농약의 계통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부터 가나다라 마바사 카까지, 살충제 경우에 있어서는 1번부터 26번, 2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초제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계통이 분류되어 있죠. 그래서 살균제 약제 중에 다계통, 사계통의 약제를 침투 이행성 살균제라고 합니다. 치료용 살균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의 특징은 식물체 내로, 양파 내로 직접적으로 침투가 돼서 양파 병원균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침투 이행성 살균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접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재앙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 내가 농약을 뭐 3번, 4번, 5번 했는데도 농약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제들을 계속해서 연용해서 내성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균제는 가부터 카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1, 다2, 다3 이렇게 계통이 나눠져 있고요. 이 다계통, 사계통 약제들이 침투 유연성이 강한, 치료성이 강한 이런 약제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브리오, 프리건, 균디스, 타벤탑 이런 약제들은 전부 다 3계통의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카브리를 쓰고 다번에 두루두루 쓰고 다음번에 다성화를 썼는데 병이 듣지 않는다. 제품명은 다를지라도 같은 계통의 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농약을 살포하실 때에 계통이 어떤 계통인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 다계통의 약제는 3번 이상 이렇게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내성으로 인해서 병이 안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계통의 약제를 사용했다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4계통의 약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방제 체계를 과척하면서 재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보호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카계통의 약제들인데요. 이 카계통의 약제는 보호살균제. 그래서 이 표면에 집적이 돼서 직접적으로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호살균제죠. 그래서 카계통의 약제들입니다. 치료 예방적 방제는 좋습니다. 약이 잘 됐습니다. 내성도 없고요. 하지만은 빗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간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래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침투 유해성 약제들을 사용해서요. 비가 오기 전후로 침투 유해성 약제를 사용하시고 비가 온 이후에 건조한 시기에는 보호 살균제, 카계통 약제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제를 해야 문제시되는 병인 녹균병이나 인만한병 같은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계통 약제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다. 내성은 없다. 대신 빗물에 의해서 쉽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다시 한번 다른 약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병해충인데요. 흑색성은 균핵병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땅병이라고 하시죠. 흑색성 균핵병은 지상부가 이렇게 말라가면서 뽑아보면은 구가 작고 하얀색의 균사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검정색의 균핵이 생기죠. 그래서 알갱이 모양의 균핵이 생기면서 전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퍼지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흑색성금 균핵병입니다. 그래서 이 흑색성금 균핵병은 산성토양에서 많이 발생하죠. 특히 미숙태비를 사용했었을 경우 미숙태비는 완성되는 과정 중에 pH를 토양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미숙태비를 사용했었을 경우 흑색성 균핵병이 나올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흑색성 균핵병은 한번 발병 이후에는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적 방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제는 정식 전에 우리가 입체 처리 많이 하시죠. 땀병약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정식 전에 또 이렇게 뿌리를 양파묘를 뽑아서 뿌리 침지 같은 걸 많이 하시죠. 다음은 녹균병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이고요. 수확량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병이 바로 녹균병입니다. 녹균병의 노자는 이슬 노자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 이슬이 낀 환경 조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고 해안가 인근 양파들에서 증상이 심한 편입니다. 녹균병은 2월달, 3월달에 나오는 것을 1차 녹균병이라고 하고요. 4월달, 5월달 나오는 것들은 2차 녹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녹균병은 이런 증상이 가운데 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요. 구부러지죠. 뒤틀리고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쭈꾸미병, 염소뿔병, 늘어질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고요. 이 1차 녹균병을
제거하지 않고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 녹균병 병반 위에서는 곰팡이들이 형성이 돼서 건전한 개체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은 2차 녹균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차 녹균병은 줄무늬 모양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양파 수확량이 구가 작아지게 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1차 녹균병이 발병이 됐다 한다면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죠. 뽑아주라. 쭈꾸미가 나오면 뽑아주라는 것이죠. 2번 정도는 뽑아주시고 방제 약으로 방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4월달, 5월달 되게 되면은 이 녹균병 병반, 노랗게 된 병반 위에 2차적으로 입마름병이 침투해서 입마름병과 녹균병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녹균병은 1차 녹균병에서 포자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포자가 날려서 건전한 개체가 오게 되면은 이게 포싹 주저앉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검은색 이 곰팡이는 입마름병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같이 나오는 모습이고, 뭐 잿빛 썩은병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 밑에 보이는 그림은 녹균병입니다. 녹균병 포자가 이렇게 까맣게 쓸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녹균병 방제 방법을 요약해 보면은 윤작을 하라, 돌려짓기를 하라,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녹균병이 해마다 발생하는 곳에서는 묘상을 만들었을 때 묘상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육묘기에도 묘를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 10개 중에 7, 8개는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기에도 좀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건전한 묘를 정식을 해야 되겠죠. 적기에 정식을 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토양소독도 모판에서는 해야 될 것이고, 봄밭에서도 3년 주기, 2년 주기, 심한 곳은 3년 주기, 2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해줘야 병해충, 녹균병의 이 포자의 밀도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배수,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물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조기에 녹균병이 나오기도 합니다. 발생이 심한 곳에서는요. 그래서 양파를 심고 나서 11월, 12월 달에 따뜻한 시기에 한두 번쯤은 방제를 일찍 시작하는 것도 좋고, 월동 후에 2월달, 3월달에 1차 녹균병이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기에 2번 정도로 제거를 하시고 방제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월달, 5월달 되면은 빗물에 의해서 녹균병 포자가 빗물에 의해서 타고 옮기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 한다면은 비가 오기 전후로 침투 이해성 약제, 네우스온 약제가 침투 이해성 약제입니다. 그래서 침투 이해성 약제를 강우 전후에 살포를 해서 방지를 하시고요. 또 비가 없는 시기에는 침투 이해성이 아닌 치료용 살균제, 보호 살균제를 이용해서 방지하는 체계적 방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약제 살포 시에는 보호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잎에 잘 묻어야 되기 때문에 전착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침투 이해성 살균제는 약액에 충분히 전착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착제를 적당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입마름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영양제를 혼용해서 농약과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묘상과 마찬가지로 약해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혼용했었을 때는 꼭 한번 농약 회사에 물어보시고 가능하다 하면은 혼용하시는 거고요. 가급적 혼용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통의 약제를 교체해가면서 살포를 해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마름병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녹균병이 많이 나온다 한다면은 5월 달부터는 입마름병이 많이 발생하죠. 입마름병의 초기 증상은 입끝이 마르고 녹균병이 발생한 병반 이에 2차적으로 이렇게 입마름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그래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 중에 하나가 녹균병과 입마름병이죠. 이렇게 녹균병이 노랗게 발생한 병반 위에 2차적으로 입마름병 병이 침투해서 검게 이렇게 곰팡이가 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마름병 방제는요, 솔직히 이렇게 흑색성은 비례병, 녹균병 그리고 입마름병은 토양 속에 병원균이 잔재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서 유래된 병들은 살균제 방제가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렇게 병해충을 완전 박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병해충의 병원균의 밀도를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주기 간격으로 토양 소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병이 나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경종적인 방법으로 배수를 깊게 하고, 비를 댈 수 있으면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배수 정비를 잘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을 때는 영양제 같은 것들은 혼용으로 인한 약해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료 같은 것들은 빗소지 비료는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줄여서 3월 말까지는 빗소지 비료를 쓰는 것을 마치시고 과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적당량, 적정 시기에 살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흑반병, 검은무늬병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이렇게 윤무늬, 둥근 견무늬 모양을 보이는 병반을 보이고요. 그 부위가 꺾이죠. 검은색 곰팡이가 피면서 꺾이는 증상을 보이는 것이 검은무늬병입니다.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녹균병, 입마름병과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사용해서 예방적으로 살포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름병이죠. 그래서 뭐 코병이라 부르고 연부병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봄에 나오는 무름병을 춘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원인이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 때 양파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이 상처 부위로 병원균, 세균이 침투해서 생기는 병이 무름병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곰팡이, 포자 이한 병이 난다면은 무름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방제 약제는 마이신 계통의 약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차적으로 토양 속에 들어있는 미세 선충, 곤충들이 이 상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 방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발생 후에는 급속도로 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방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름병은 잎이 이렇게 짓무르는 증상을 보이고요. 꼭 물에 데친 듯한 이런 증상을 보이고 주로 줄기 부위에서 뿌리 쪽이 아닌 줄기 부위에서 구가 부패하기 시작하죠. 불러지면서요. 다음은 이제 시드름병입니다. 무름병이 줄기 쪽에서 이렇게 부패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시드름병은 주로 뿌리 쪽에서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라보면은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이 바로 시드름병이죠. 그래서 저장 과정 중에 나온 시드름병을 마른 썩은병, 건부병이라 하고요. 생육 과정 중 3, 4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생육 후반까지 전 생육기에 거쳐서 나오는 병이 바로 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좋은 창고에 넣고 나면은 그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장 중에 나오는 부패의 원인,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건부병에 의한 부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육기에 보면은 잎이 이렇게 마르는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뽑아 보면은 구가 작고 잘라 보면은 부패되어 있고 뿌리 쪽부터 썩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 시드름병입니다. 그래서 시드름병은 주로 기계정식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기계정식 시에 발생하는 원인은 기계정식은 양파 정식기를 이용해서 정식을 할 때 셀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셀이 깨지지만 깨지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묘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쉽게 노화되고 거기에 부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건부병의 병원균이 침투하게 되면은 이 부위가 보시는 동그라미 모양의 부위가 시들병 병균이 침투해서 이 양파 뿌리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기증식 시에는 좀 유의를 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시드름병이고요. 특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 상처가 생기면은 응애나 선충, 고자리 파리 등이 먹었었을 때 이 상처를 통해서 시드름병 병원균이 침투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먼저 미세 곤충들을 방제를 해야겠다. 응애, 선충, 고자리 파리를 방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양소독, 연자체 한 번 걸린 밭에는 방제가 어렵고 토양소독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약제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시되는 병으로 인해서 이 시드름병을 방지하기 위해 입제로 된 약제도 있고요. 또한 봄밭에 나가서도 생육기에 뿌리는 물약으로 뿌리는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스포르곤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저장 과정 중에 내가 저장 과정 중에 이 건부병으로 인해서 마른 썩은 병으로 인해서 문제시 된다 한다면은 약제 방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적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파를 저장 중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 써 있죠. 대부분의 병들이 이런 병들입니다. 시드름병이죠. 그래서 양파 부패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병이다. 뿌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정식을 하실 때에는 유묘상자를 소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묘상자는 우리가 10년 정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유묘상자에는 각종 이물질, 특히 양파의 뿌리나 병원균의 잔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용묘상자도 한 번쯤은 락스 등을 통해서 소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뿌리 영양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뽑아 보면은 뿌리가 뚝뚝 끊기고 뿌리 부위를 보면은 구멍이 뚫리면서 짓무르는 2차적으로 무름병을 매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드름병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 영양은 해마다 증상이 심한 곳에서는 비닐을 걷어내고 물약으로는 방지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예방적 방지를 해야 되는데
심기 전에 반드시 입재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고자리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묘상에서 많이 나오지만 본드 앞에서도 같은 거나 나오기도 하죠. 미숙 대비를 사용했었을 때 고자리 파리를 유인해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선충입니다. 선충,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에는 동시 방제가 가능한 이런 야채들을 선택해서 반드시 양파를 심기 전에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